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고전의 진수 천자문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천자문이 최초로 지어졌고요. 자, 그때 1800년 전 같으면은 중국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 말기 위나라의 조조 밑에 있던 신하 종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처음으로 천자문을 지었다 이렇게 전해오는데, 그 종묘라는 분이 지은 천자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천자문하고 약간 내용이 또 운자도 잘 조정이 안 되고 좀 안 맞는 것을 남조시대, 그러니까 약 500년대에 중국의 남조시대의 양나라라고 있습니다. 남조시대 송제, 양, 진 네 나라 중에서 세 번째 송제, 양 할 적에 양나라를 세운 사람이 양무제라는 사람인데, 그 양무제 밑에 있던 주흥사라는 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주흥사. 자, 이 사람이 천자문의 넉자로 된 시경체를 아분, 즉 운을 맞춰서 글자 천자를 재배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천자문을, 즉 양나라 때 주흥사가 완성해 놓은 그 천자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처음 지었던 것은 위나라, 즉 삼국시대 말기니까 200년 되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이고요. 자, 이 종묘라는, 처음 지은 이 종묘라는 학자가 자기의 인생 역정을 유학 경전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천자문 문장을 넉자식 시경체 형식으로 지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처음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어느 나라의 갑골문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우리는 3000년 전에 문자 여행도 기나긴 여정도 아울러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3000년 전에 문자 여행,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 역사, 인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여정이 시작되는 동양고전의 진수 천자문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 교재 가지신 분은 83페이지 보시면은 제6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69장에 제가 미리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제69장은 환공광합, 환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제약부경. 지금 여기에서는 역사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환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춘추시대의 5패 중에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그때 우리 춘추시대 그러면은 동주의 전반기를 우는 춘추, 후반기를 전국 이렇게 구분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요 춘추 시대에는 패자의 시대라 그럽니다. 춘추 시대를 우는 어떤 패자 져가지고 패자의 시대. 그래서 패자의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5명의 패자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제 나라의 이 환공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제 나라의 환공. 지금 여기서 이제 환공 이야기 나옵니다. 환공광합이란 말은 환공이라는 이 첫 번째 패자가 되었던 이 인물이 여러 제후 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자기가 패자가 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이 제나라 환공이 바로 소백이라는 인물인데, BC 683년에 제나라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 제나라 내전 발생했을 적에 그 당시 왕이 임금이 바로 양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요 돌량자, 부드러울 양자, 양공.
이 양공이 아주 포악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공한테 두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동생이 규라는 동생이고요. 두 번째 동생이 소백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규라는 첫 번째 동생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잘 많이 들어보신 포수가 관중과 포숙 갈 적에 포숙이라는 사람이에요. 포숙, 관중과 포숙 갈 적에 이 포숙아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죠? 포수가. 요 소백이라는 동생, 요 사람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 관중과 포숙 갈 적에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관포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내용이 상당히 기니까는 요거는 잠시 생략을 하고, 자, 이 포악무도한 양공이 시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자, 죽으니까 그 다음 군주공을 이을 사람이 규 아니면은 소백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너무 포악무도해가지고 규는 규대로 소백은 소백대로 이웃 나라에 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이 시해를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제 나라로 향해서 가다가 이 두 사람이 국경선에서 만납니다. 국경선에 만나서 대치국면에 있을 적에 이 관중이라는 요 사람이 공자 규를 활을 쏘아가지고 맞추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백을 모시고 천천히 제 나라에 입성을 하니 벌써 이 규가 죽은 게 아니고 허리띠에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관중. 잠깐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소백을 모셨던 사람이 포수가고요. 공자 규를 모셨던 사람이 관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잠깐 착각을 했는데, 첫째 아들 공자 규를 모셨던 사람이 관중, 둘째 아들 소백을 모셨던 사람이 포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를 모셨던 관중이 소백을 화살을 쏘아서 맞췄는데, 이 소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더만 제 나라에 들어가 보니 살아서 제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는 허리띠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과 규는 전부 감옥에 들어가겠죠. 자, 그 틈을 이용해서 소백은 일단 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규하고 관중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 규는 처단이 됩니다. 요거는 처단이 되고, 자, 관중을 처단을 하려고 하니 친구였던 이 포수가가 이 소백 보고 관중은 내 친구인데 소백 당신이 천하의 패자가 되려면은 내보다는 관중이라는 인물을 발탁을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한다고요. 자, 이치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활을 쏘았던 관중은 죽어 마땅하죠. 그리고 소백을 도왔던 포수가는 당연히 소백이 왕이 되었으니까는 포수가는 재상 자리를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수가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보다도 더 능력이 출중하다는 친구 관중을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중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자, 이 소백이 바로 이 제나라의 환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정리 이해됐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은 제나라 BC 684년 정도에 제나라 내진이라는데 그 내진이라는 거는 바로 포악무도한 양공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똑똑한 두 동생 규하고 소백은 각자 외국에 망명을 해 있다가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각자 국경선에 만나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에서 관중이라는 사람은 모시고 있던 공자 규의 신하였고 포수가는
소백이라는 사람의 공자의 신하였는데 이 관중이 소백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 그때 소백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즉 이 사람이 왕이 되니 이 사람이 바로 환공. 그래서 환공이 제나라의 이제 첫 번째로 패자가 되었을 적에 그때 1등 공신이 바로 관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은 제나라 환공을 패자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관포지교할 적에 관중이라는 인물이 되었고요. 논어책에도 이 이야기를 나옵니다. 논어책에도 공자가 관중의 이 장점을 칭찬을 하면서 관중이 아니었다면은 구합제국, 여러 국가들, 9개 내지 10개 국가들을 병기를 안 쓰고, 즉 전쟁을 안 하고 패자가 되게 했던 공로는 관중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런 관중의 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부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오랑캐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하고 논어책에도 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중은 그 이후에 보통 패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는데, 패도는 무력이나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차지한 것을 패자라 그러는데, 그 관중은 그런 무력이나 전쟁을 안 하고도 황공을 제나라의 첫 번째 패자로 만들어준 그 공로를 공자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자문에도 이 제나라 황공이 광합했다. 바로잡을 광자에 합칠 합자, 환공광합이라는 이 구절을 넣어가지고 천자문에서도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패자가 된 게 바로 진나라. 진나라의 문공이라고 있거든요. 진나라의 문공. 진나라. 세 번째가 이제 초나라, 저 남쪽의 초나라.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있습니다. 장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송나라의 양공.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진정할 적에 그 진나라의 목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5명을 춘추시대의 대표 5명의 패자다 해가지고 춘추오패라고 하죠. 자, 요 나머지 2, 3, 4, 5 요거는 천자문에 또 요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나라 황공과 관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요 진나라 문공 밑에 있던 대부 3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한시, 그 다음에 위시, 그 다음 조시. 자, 요 한시, 위시, 조시라는 대부가 진나라를 물리치고, 즉 3등분해서 쪼개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하거든요. 그게 BC 403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요 진나라가, 두 번째 패자가 되었던 요 진나라가 한위조로 분할되는 요 시점부터는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세히 보시면은 제환공, 진문공, 송양공, 진목공 전부 제후에 1등 계급인 공을 다 붙였는데 초나라만 왕으로 붙였어요. 자, 요거는 주나라 시대, 주시대의 봉건 체제에 안 맞습니다. 봉건 제도는 왕 밑에 공이니까, 즉 그 말은 초나라 장왕은 이제 자기는 왕이라고 참칭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참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참칭. 주제 넘을 참자. 참칭, 왕이라고 주제 넘게 참칭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천자문 여기서도
춘추 5패에 대한 첫 번째 인물 제나라의 환공 이야기가 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약한 나라는 구해주고, 구할제, 건널제자 조금 힘이 없고, 또 약한 나라는 구제해줬다는 뜻이고, 부경, 즉 기울어져가는 나라는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요런 제약, 부경하는 요런 시대는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가면은 이런 게 없습니다. 전국시대는 한마디로 영웅의 시대. 영웅의 시대란 말은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면은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나라, 약육강식의 시대. 약한 나라는 무조건 잡아먹어서 자기 나라로 귀속시키고, 또 기울어질 만한 나라는 전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쳐서 자기가 이겨서 자기가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그러고요.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이 살아있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구제해주고 기울어져간 나라는 자빠지지 않도록 도와줬다, 부축해줬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게 환공, 광합, 제약, 부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잠시 83페이지 밑에 있는 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공, 광합, 제약, 부경 하는 밑에 주 보시면은 제나라의 양공의 동생 환공이 아까 소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공은 시호고요. 이름이 소백입니다. 그는 형 양공이 무도하여 제나라를 떠나 그 나라로 달아났다가 시해를 당한 후 제나라의 명주가 되어 춘추 5패, 즉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장왕, 송량공, 진목공을 일컫는데 그 어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포수가가 관중을 천거하여 그를 제상으로 삼고 이적을 물리쳐서 제후를 규합하여 천하를 바로잡았다 하는 내용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밑에 논어 헌문편에 보면요. 헌문이란 말은 공자 제자 중에 원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헌. 그 원헌이라는 사람이 물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헌문편 이렇게 편 이름을 정합니다. 자왈, 환공 구합조. 환공은 구합조. 제후들을, 주변 국가들을 구합했다. 규합했다고 구합했다고 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 병거로서 하지 않고 이 말은 병거가 바로 무기예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관중지령야다. 관중의 힘이었다. 이렇게 논어책에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공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환공이 제후들을 9번 모으는데 군사나 무기를 쓰지 않으면 관중의 힘이었다. 그래서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관중상환공, 관중은 상환공, 환공을 도와서 패제후, 제후 중에 패자가 되어 일광천하, 한번 천하를 바로잡으니 민도우검,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는 것은 수기사, 그 은혜, 하사를 받은 것은 미관중, 관중이 아니었다면은 오기 피발 좌임 했을 것이다. 좌임 할 때 임자가 옥깃 임자예요. 피발라 말은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말이고 좌임은 옥깃을 왼쪽으로 하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피발 좌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옥깃을 왼쪽으로 하는 즉 오랑캐 풍습을 가지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하고 공자가 관중을 칭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나라 항공의 구합, 제후, 일광천하한 사업을 찬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구절씩 이제 글자 여행을 가겠습니다. 춘추 5패. 다음 이제 전국시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국 칠옥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춘추 5패.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초장왕, 송량공, 진목공 이런 사람들은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패자,
즉 춘추옥패라고 한다. BC 680년,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죠. 그때 인물, 사건,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자문에서 천자문 이 글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 인물 이야기, 사건 이야기 플러스 문자 이행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동양고전의 진수다. 천자문에 대해서 양무제가 하늘이 내린 명문장이다. 이렇게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방송 끊어지면 메시지 올려주세요. 자, 김덕숙 선생님 지금 끊어진다고 메시지 올렸는데 오늘은 이 수리가 따뜻해가지고 안 끊어질 거예요. 지금도 끊어지는지 메시지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글자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자. 나무 목자에 오른쪽 요거. 오른쪽 요 글자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글자인가 하면은 요거는 요런 글자하고 같이 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한 일자가 위에 가면은 하늘, 밑에 가면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햇빛이 뻗쳤다 해가지고 뻗칠경자입니다. 뻗칠경. 그러면 낮에는 햇빛이 하늘부터 땅까지 뻗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밤에는 요 안에는 여기 달월자예요. 여기 바로 요 달월자. 그렇게 요렇게 안 쓰고 위에 거는 위에 붙이고 밑에 거는 아래에다가 붙여서 씁니다. 우리 항상 할 적에 항자가 보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마음은 항상 할 때 항상 항자인데 요렇게도 쓰고 또 요렇게 적어놓은 것도 보실 거예요. 네, 같은 글자예요. 밤에는 달이 하늘에서 땅까지 비칠 것이고 낮에는 햇빛이 비친다 가지고 요게 뻗칠경자로 쓰입니다. 뻗칠경. 자, 그래서 이 환자는 박달나무 환자거든요. 박달나무 환. 즉 박달나무는 나무는 나무인데 아주 높은 나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늘부터 땅까지 뻗친 아주 높은 나무, 박달나무 환 또는 굿셀환, 아주 굿세다는 뜻도 있습니다. 굿셀환.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 환인서자 환웅이 할 적에 환자가 나오죠. 그때도 이 환자를 쓰죠. 환인, 하느님을 우는 단군 신화에서는 환인이라고 그럽니다. 굿셀 환자이고요. 그 다음에 공. 자, 공. 우리 제후의 등급에 5등급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공이고요. 두 번째가 후작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가 백작. 네 번째가 자작. 다섯 번째가 남작. 그래서 공후백자남 이거를 오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제후의 5등급 오작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공입니다. 등급상으로 보면 공이 제일 위에고요. 그래서 제후의 아들을 공자라 그러죠. 공자님 할 적에 제후의 아들을 공자라 그러고요. 전국시대 말기 우리 사공자가 있었다 그죠? 제나라의 맹상군, 조나라의 평원군, 초나라의 춘신군. 그럼 또 하나 어디죠? 하여튼 그때 공자, 사공자라 그럽니다. 이 공자 글자를 잘 보시면은 위에 나눌 팔이고요. 밑에는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 할 때 공자잖아요. 사사로운 땅을 8등분 공평하게 나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8등분 공평하게 나눈 이런 이야기는
저 뒤에 가시면은, 조금 더 뒤에 가시면은 구주우적이란 말이 나와요. 구주우적. 중국 전체 땅덩어리를 9등분으로 나눕니다. 이 9등분. 요거를 정전법이라 그러죠. 9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등분.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땅은, 이 땅을 제외한 나머지가 8가잖아요. 그래서 8가에서 여기는 전부 8가가 다 여기 들어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전부 나머지는 다 사사로울 사자. 이것도 원래는 사사로울 사자겠죠. 이 사사로 사전 이 말이에요. 사전. 가운데 있는 거는 공전이라고 그러고 끝에 있는 거를 사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사로울 사자인데 지금은 앞에다가 벼자를 붙여가지고 사사로울 사자를 쓰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요거는 8가에서 다 나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소출되는 걸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거는 다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땅은 공변되는 땅이죠. 8가에서 공변되는 땅. 그래서 공변될 공이라고도 합니다. 공변될 공. 자, 요런 공평하다, 공변된다 할 때에 요런 공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자 보겠습니다. 바로 잡을 광. 광자, 요런 글자는 다 안에 요거를 먼저 쓰고 요거를 제일 나중에 씁니다. 자, 요거는 네모 반듯한 요런 걸 우리는 상자방이라 그래요. 상자방. 밑에가 이렇게 니은자처럼 요렇게 된 걸 요거를 감출해라 그럽니다. 감출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같으면은 부산시에 16개 구가 있잖아요. 감출답하는 위에 있는 요거는 뚜껑이고 밑에 요 니은자처럼 생긴 요거는 숨을 은자예요. 숨길 은, 숨을 은. 숨겨놓고 뚜껑을 덮어놨다. 그래서 감춰놨다 가지고 감출해가 되고 요 상자처럼 요건 상자 모양이에요. 상자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 가지고 상자방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전체 부산시가 있으면요 그 속에 16개 여러 구역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역구라 그럽니다. 나놀구, 구역구 이렇게 하죠. 자, 이런 나놀구, 구역구에는 감출해가 부수고 우리 지갑이니 지갑 발대기 보십시오. 이것도 문갑, 지갑 발대기 갑자입니다. 문갑 갑자 다 상자 모양이니까 이거는 상자방이 부수고 이렇게 부수가 달라요. 그 상자처럼 네모 반듯하다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가고 또 임금왕자를 구슬 옥자라 보기도 하고 구슬 같으면은 구슬을 보물을 네모 반듯한 상자 속에 딱 가지런하게 바르게 갖춰놨다. 그래서 바로잡을 광이라고도 하고요. 또 임금은 임금왕자를 보시면은 임금은 항상 상자처럼 네모 반듯해야 된다. 방정해야 된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선언서에도 보면은 개선광정하여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때도 바로잡아서 똑바르게 한다, 광정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 광자를 씁니다. 자, 합할 합자가 있습니다. 합친다, 합한다. 위에는 요거는 모을 집자도 되고 또 뚜껑 모양, 모양은 뚜껑 모양. 뚜껑 모양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네모 요거는 밑에 있는 그릇 모양. 그릇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과 밑에 그릇이 합쳐진다. 그죠? 그래서 합할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는 합친다. 합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이제 그릇은 여기다가 또 그릇을 나타내는 밑에 그릇 명자를 붙여가지고
우리 찬합 할 적에 반찬통 찬합이라고 할 적에 합자를 요거로 쓴다고요. 밑에 요 그릇 명자를 넣어서 뜻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합할 합자가 위에 있는 거는 뚜껑, 밑에 있는 거는 그릇인데 뚜껑과 그릇이 뚜껑이 덮여서 딱 합쳐졌다. 그래서 합할 합자인데 그래서 지금 그릇 합자는 밑에 그릇 명자를 하나 더 넣어서 뜻을 더 분명하게 한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합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가겠습니다. 제, 건널제, 구제한다 중에 제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물 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요렇게 쓰셔야 돼요. 가운데 요 Y자 이거 따로따로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써가지고, 건널제라 그러는데 앞에 물수가 없으면은 가지런할 제자죠. 이 가지런할 제자는 이 자체가 원글자 이 자체가 부수예요. 요런 꼭식이 가지런하게 피어 있는 모양.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때 영화 보면 제나라 국기를 전부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요 글자 모양이 상형자로 원래 이렇게 곡식이 가지런하게 피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런할 제라고 한다고요. 자, 이 제자도 이 사전의 모양은 이제 이런 가지런한 모양이고요.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 뜻이 또 아주 많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나와요. 자, 우리 가지런하다 할 때는 가지런할 제, 이런 제자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상복 있죠, 상복. 상복을 우리 참최복이 있고 자최복이 있거든요. 상복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 벨 참자. 요 쇠할 쇠자는 상복일 때는 상복최라고 읽죠. 그죠? 그래서 참최복,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옛날에 참채복을 입니다. 즉 삼배로 만든 옷을 그냥 자른 그 자체로 너덜너덜한 그 자체로 벨 참자니까는 벨을 자른 그 자체로 입는 거를 참채복. 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요런 자채복을 입거든요. 요때 자자는 꿰맨다는 뜻입니다. 꿰멜자, 즉 삼배 옷을 아랫단을 가지런하게 꿰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꿰맨 상복을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입었다는 얘기고, 자른 그 자체로 입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참채복을 입었다. 이럴 때는 또 상복이라고 할 때는 상복자라고도 합니다. 자, 한한 대자전에는 꿰멜 자자, 상복 자자, 자자로도 쓰이고요. 맹자책에는요, 맹자책에는 이 제로 읽어라, 제최라고 읽어라, 요 제최 요거를 자체를 안 하고 제최라고 읽어라 하고 맹자책 설명에 주석편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도 읽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전에 통용 일상적으로는 그냥 제체를 안 하고 자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전자도 되고 또 한 6가지 정도 사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가지런할 제, 상복자 이런 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요 앞에 이제 물이 붙었어요. 물수에 가지런할 제자니까 물이 가지런하게 되었다 이 말은 파도가 안 치고 물결이 평평하다 할 적에 건너간다. 그래서 이게 건널 제자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 목숨을 구제해준다. 이 말은 구제해주면은 목숨이 살았으니까 평평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한다 할 적에도 제자를 이거를 쓰게 되죠. 자, 제자, 제약 부경. 자, 약할 약자 한번 볼까요?
약할 약자 잘 보시면은 활공자가 두 개가 보이죠. 활공자 두 개 있으면 이거는 아주 강할 강자입니다. 활공자 두 개, 이렇게 단독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두 개를 쓰면은 요거는 강한 모양, 강한 활, 강할 강자인데 지금 여기에 활줄이 두 개만 들어있어요. 세 개가 돼야 완성된 아주 완벽한 활이 되는데 화살줄이 하나 닳고 떨어져 느슨하게 돼서 두 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강했는데 이렇게 화살줄이 느슨하게 돼가지고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할 약자가 되겠죠. 다음 글자가 이제 도울부자 보십시오. 도울부자. 손으로 돕는 데 가지고 손수가 들어가고, 오른쪽은 지아비 부자, 남편 부자. 또, 요 부자 또 조심하셔야 돼요. 부자 나오면은 남녀 공동으로 쓰는 글자죠. 우리 벼슬하는 사람의 아내를 높여서 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인. 군부인 마님, 대부인 마님, 숙부인 하지게 다 이렇게 씁니다. 즉, 그 말은 이 부자가 큰 대가 부수고요. 벼슬하는 사람은 위에 요 뭔가 요 상투 모양입니다. 상투. 머리에 벼슬하는 사람이 꼬질른 상투 모양. 그래서 부하면은 원래는 이게 지금 부부 할 적에 남편 부도 되지만은 지아비 부도 되지만은 부인 하면 여자니까, 즉 벼슬하는 사람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해요. 높여서. 이거를 더 높이면 앞에 또 영자가 들어갑니다. 영부인. 이때 영자는 명령할 때 영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영자예요. 이 남의 아들이나 딸을 높여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따님, 영애라 그러죠. 영애, 아들을 영식 하듯이 상대방 딸을 우리 높여서 영애라 그러잖아요. 이때도 영자가 아름다울 영자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영식이라 그럽니까? 영식.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아들을 높여서 영식, 영애. 솔직히 영자입니다. 그래서 부인만 해도 상대방 벼슬하는 그 아내를 높여서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인 게 영자를 붙여서 영부인 이렇게 한다고요. 대통령, 남자 대통령의 아내를 그냥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자를 붙여가지고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여자 대통령한테는 붙이면 안 되겠죠. 예. 남편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아내는 높여서 영부인이다. 대통령 할 때 영자는 이거 안 씁니다. 그늘을 영자를 쓰는 거예요. 대통령 할 때는요. 이 영자 쓰는데 그게 대통령의 부인 이 말이 아니고 벼슬하는 사람의 아내를 높여서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인 거를 영을 붙여가지고 영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남편부, 지아비부, 즉 벼슬을 할 정도의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협조하고 도와준다. 이런 뜻이겠죠. 손을 써서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든지. 자, 부. 그 다음에 경자 보겠습니다. 자, 경자는 앞에 사람이 없는 게 원래 기울 경자입니다. 원래 뜻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비수비자잖아요. 비수비자는 모양이 숟가락 모양도 되고 또 암컷의 성기 모양도 되고 또 사람도 되고 대화도 되고 비수비자 뜻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죠.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숟가락이 바로 딱 내려오다가 이렇게 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C자에 보면은 발을 C자에 끝이 꼬부러진 여기 숟가락 C자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 머리가 기울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게 기울경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저기다가 이제 지금은 앞에 사람이 하나 붙여가지고 기울경자를 경사졌다 쪽에 기울경자를 쓰고, 지금 오른쪽 요거만 하면은 요거만 하면은 잠깐경이라고 쓰죠. 사람의 몸이 항상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약간 구부린 거는 잠깐 동안 구부린 거다 해가지고 지금은 잠깐경으로 쓰입니다. 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렇게 쓰잖아요. 잠깐경, 일항경 이렇게 쓰는데, 자, 원래 뜻이 기울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지금 이제 경사졌다 할 적에는 사람이 하나 붙여가지고 기울경자를 이렇게 하나 더 뜻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몰 합자가 원래가 그릇 합자인데 밑에 그릇명을 넣어서 그릇합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기울경이었는데 잠깐경이라고 쓰고 지금은 사람을 붙여서 경사졌다 기울경으로 새로 더 확실한 뜻을 붙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숟가락 했으니까 젓가락부터 하나 볼까요? 젓가락은 젓가락 젓자가 있습니다. 젓가락 젓. 그래서 원래가 수저 그러죠. 우리말로 수저라 그러잖아요. 한자로 적으면은 시저가 됩니다. 시저.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삽시정저란 말이 있죠. 삽시한다는 말은 숟가락을 꽂는다는 말이고요. 정저, 젓가락을 가지런하게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삽시정저 한다 그러죠. 초헌, 아헌, 종헌 할 적에 삽시정저를 하죠. 이제 그때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판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딱딱 두드렸다가 가지런하게 정돈을 하잖아요. 그걸 삽시정저 할 적에 시저 이렇게 씁니다. 시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수저 할 때 수저의 말입니다. 시저가 수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잠깐 화장실 가시고 좀 갔다 오시고 5분간만 쉬고, 저번에 10분 쉬었는데 지금 5분만 쉬고 계속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